자, 이번에는요. 나라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전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다들 힘들다는 거겠죠, 지금요.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미국, 독일로 가는 마스크 20만 장을 낚아챘습니다. 독일로 가기로 한 걸 비행기를 멈춰 세운 다음에 미국으로 돌렸어요. 그러자 독일, 현대판 해적행위다.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또 반발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확진이 치솟아 30만 명 넘어섰고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로부터 인공호흡기를 기증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장 힘든 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러겠죠. 힘드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여기 내용 중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내용입니다. 잡아주세요. 베를린 주정부입니다. 독일의 베를린 주정부는 의료진을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조달했어요. 그래서 20만 개를 제조사인 3M의 중국 공장에서 수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마스크 20만 개가 중간에 행선지가 변경돼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이 빼돌린 거예요. 웃돈까지 주면서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웃돈 주고 우방국 마스크 가로채기, 서방국 의료장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역시 독일 얘기 있죠. 20만 개가 미국으로 갑자기 갔다는 거. 그리고 이탈리아로 가던 중국 마스크는 체코에서 또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서로 뺏고 있습니다. 서로. 미국 3M 마스크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3M 수출 중단 요구에 캐나다는 발끈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또 여기서 사오려고 그러는데 또 밖으로 못 나가게 막은 거예요. 요즘에 미국과 캐나다 사이도 안 좋은데 더 나빠졌습니다, 지금.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입니다. 프랑스의 한 지방정부 얘기입니다. 위쪽으로 갑니다. 이 프랑스의 한 지방정부는 자신들이 미리 주문해놓고 인도를 기다리던 마스크를 미국이 더 높은 가격을 불러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웃돈 주고 가로챘네요, 또. 문제는 프랑스도 남 욕할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로남불이군요, 서로들 지금. 프랑스 또한 스웨덴의 한 업체에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미리 주문한 물량을 가져왔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욕할 처지 아닙니다. 그냥 뺏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에 스웨덴 외무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윤경호 위원님, 지금요. 마스크 하나만 놓고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곳곳에서 식량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한 게 한두 가지 아닐 수 있다. 점점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럼? 아마 의료진 마스크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만 장 가지고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예. 일반인 마스크. 이건 뭐 그렇죠. 의료용입니다. 의료진의 마스크.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공호흡기 예. 그리고 방호복 예. 똑같아요. 이게 지금 전략 물자처럼 돼버렸죠. 예. 앵커가 방금 소개해준 기사 바로 앞에 전 더 예. 극적인 상황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중국이 이탈리아에 기부한 예. 마스크를 체코를 경유해서 예. 가도록 했는데 체코가 중간에 경유지인 체코 공항에서 예. 이 중에 일부 물품을 가로채는 사태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인도주의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 기부품인데 예. 이탈리아로 가는 것 중에 일부 물량을 체코가 중간에 가로채기를 한 거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극한 투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인공호흡기를 러시아에 있는 어느 자회사로부터 예. 기부를 받았다고는 했지만 어찌됐든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미국은 러시아에 물품의 수입과 수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해왔거든요. 여러 가지 뭐 군사적인 목적, 안보의 목적이긴 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지금 허물어진 셈이에요. 또 하나 3M 같은 대표적인 생산업체들인데 예. 이 생산업체가 중국에 있는 경우 예. 또는 제3국에 있는 경우 미국이 사실 직접적으로 행정명령을 관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제3국의 생산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예. 강한 행정명령을 지금 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처음에 마스크 문제를 우리가 혼란을 겪었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마스크 생산량의 예. 절반을 중국이 생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
또 절반, 그러니까 이 전체 중에 25%를 한국이 생산하고요. 예. 나머지 기타 나라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갑자기 이 시설 설비를 늘리기는 어렵고 예. 가장 중요한 건 필터를 포함한 원료 조달이라고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나 예. 인공호흡기나 의료진의 방호복은 이미 전략물자 중에서도 아주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전략물자가 돼버렸다.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국가별로 그러면 예. 자비와 온정을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느냐? 이미 그 단계를 지금 지나버렸다. 예. 어찌 보면 만인의 만인을 향한 투쟁처럼 돼버려서 이게 이제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예. 식량 또 원유도 있을 수 있는데 원유는 지금 뭐 요새는 워낙 또 많이 나오니까 사우디와 러시아의 예. 주도권 싸움 때문에 예.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물자들도 이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고 가속화된다면 한 치 앞이 안 보이면 예.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에 훨씬 더 큰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해법은 잘 보이지 않는다. 예. 걱정스럽습니다. 자, 코로나19요.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팬데믹은요. 어느 한 나라,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구 전체가 끙끙 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기네만 막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자기네 집만 문 닫고 산다고 되는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고도 있습니다. 지금요. 전 세계 리더십 어디 갔느냐 많은 분들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트럼프 함장 SOS 편지 끔찍하다. 그러나 승조원들은 오마이 캡틴이라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입니다. 그 항공모함에 수천 명이 타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함장인 브렛 크로저 함장입니다. 이분이 이걸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이분들 내리게 해서 조치 취해야 된다고. 지금 급하다. 이걸 SOS를 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 군 당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임을 해버립니다. 함장에서. 그러나 승조원들과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하선 요청 편지 썼다가 경질됐습니다. 미국 항모 함장 배웅 영상이 인터넷을 달궜는데 경질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청원이 일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배의 이름이 시어도로 루즈벨트함이잖아요. 그래서 루즈벨트 등손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영웅이다. 왜 이런 사람 괴롭히느냐. 이렇게까지 반응합니다. 최윤철 편집이요. 네. 참 이것도 파생되는 현상인데요. 이것도 지도자의 판단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결정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묻게 돼요. 이 내용.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지금 더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절망적 자꾸 비관적인 시각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금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환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트럼프라는 리더십이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경찰 국가라고 불리는 패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유럽이라든가 이러한 나라들과의 공조 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군대마저도 트럼프가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는 저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자꾸만 걱정이 커지는 겁니다. 동맹에 의존하고 있는 저희로서도 미국이 자꾸 저런 식으로 나가니까 더욱더 힘들어지고 미국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고립주의를 더욱더 강화할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자기 혼자서 방문을 잠그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만 내리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거라는 거죠.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미국 없는 세계, 미국 없는 한반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에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들도 미국이 달라진 모습을 자꾸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 대비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 대선 기간이에요. 1년 내내 대선에서 11월에 뽑아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 내부도 보면은 대선 얘기 별로 안 나옵니다. 미국 언론들도 하루 종일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만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미국 내 리더십은 어디 있는가 뭐 이런 기사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엠번방 사건과 관련된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사 진행되고 있죠.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조주빈, 그리고 공범 시청 공무원 재소환, 첫 대질 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범죄 단체 조직제 적용을 위한 공모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게 여러 명들이 같이 가담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범죄 단체 조직제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진술 일부 사실관계 엇갈려 차이 확인 중이다. 그런데 조 씨 역할 분배 없이 각자 심부름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뭘 짜서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죠. 지금 이거는요. 조직체계 수익 분배 정황 등 입증이 관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원희 변호사.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이 범죄단체 조직제 이거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이거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것은 예. 하나의 어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예.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강령 같은 걸 갖춘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수익을 배분한다든지 예. 각자의 역할을 굉장히 치밀하게 배분을 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죄를 말하는데 예. 사실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 최근 들어서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예. 또 예전에는 이제 조폭 예. 조직폭력에 대해서 이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 쉽게 말해 어떤 하나의 피라미드 같은 구조, 수계가 있고 거기에 이것 어떤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하부책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말단까지 예. 이렇게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이 됐다라고 하는 입증이 필요한 것인데 예. 지금 이제 공범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공무원 예. 그 사람과 이제 대질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주빈은 예.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어떤 범죄의 요건을 아는 건지 어느 정도는 법률적으로 스스로도 좀 공부를 했는지 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진술만 보면 예. 사실 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피해 가려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단순히 심부름 정도를 시킨 것일 뿐이고 사실상 공범들과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다. 예. 그래서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존재에 불과하지 하나의 조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결국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려는 이유는 예. 아청법상의 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했다는 죄 자체가 형이 제일 센데 예. 무기징역 또는 이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예. 돼 있는데 그 형으로 모든 이 모든 공범들을 다 처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가중 처벌하려고 예.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조주빈이 이렇게 빠져나간 듯한 진술, 조직이 예. 아니다, 체계적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추가 이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서 대질 조사도 하고 사실상 이 금전적으로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 그래서 이 조직에서 수익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이게 수사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범죄 형태이기 때문에 과연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기사들이네요. 지금 나와 있는 게요. 자, 다음 기사는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죠. N번방 피해자의 얘기입니다. 돈과 선물 준다기에 주소를 알려줬다. 그리고는 지옥이 시작이 됐다. 미끼를 잡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미성년자 피해자가 털어놓은 피해 전말인데요. 뉴스를 보던 엄마가 내 딸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옆에서 피해자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마 말 못하고 혼자서 소갈이하고 있다. 미끼 문 게 잘못이다. 뭐 이런 댓글, 이런 비난도 있나 봅니다. 그러자 이거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가해자 출소 뒤 복수할까 겁나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내 신상정보 주소 다 알고 있습니다. 처벌받고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영수 편집위원. 네. 어떡하죠? 이런 거.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예.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애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집사람도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내 식구가 자주 밥을 먹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대화들을 많이 이런 얘기도 좀 하십니까?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제가 요즘 느끼는데요. 예. 가정에서 저러한 데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리. 저는 아들이 둘인데 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해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인터넷에서 이런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 이것이 범죄일 수도 있다. 남자아이들은 이런 걸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예. 너희는 이러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러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받도록 하는 행위들이 필요하다. 예. 이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이 어떻습니까? 애들한테 공부밖에 더 가르칩니까? 공부만 가르치니까 애들이 저렇게 삐뚤어진 범죄를 저질러도 이게 범죄인지 이게 뭐 장난인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는 기회로 이번 조주빈 사건을 삼아야지 계속해서 교육을 제대로 못한다면 N번방 사건의 가해자도 또다시 나오고 피해자도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수사도 철저해야 되지만요.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할 대책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